지난번에 올렸던 GD토이즈의 아이언맨 마크 85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GD토이즈 특집입니다. 먼저 오늘 리뷰 펀샵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마크 85 리뷰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가성비 좋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펀샵에서 GD토이즈의 피규어들을 한정 수량으로 특가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있는 거 다 쓸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매 예정 상품까지 하나 포함해서 총 13종의 이 피규어들을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4인치 아이언맨 호로브 아머 세트부터 1:1 스케일의 마크5 슈트 케이스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영화 등장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언맨 1에 등장한 시작을 알린 슈트 아이언맨 마크 1.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케이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1의 모습부터 해가지고 약간 아크 리액터를 상징하는 것 같은 동그란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옆면에 뭐 화염 방사기라든가 뒤에는 공식 사진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안쪽에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마크 1의 커버. 지금 닫혔을 때가 안에 있었던 이 마크 1의 아크 리액터 부분,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크 1의 커버를 벗기면 짜잔, 안쪽에서 블리스터가 등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체를 꺼내면은 등에다가 추가 파츠를 장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블리스터에 있던 파츠까지 장착을 하면 아이언맨 마크 1이 완성이 됩니다. 내용물을 다 꺼내면은 이제 화염 방사 이펙트 한 세트랑 이제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마크 1을 위해서 베이스 조인트가 추가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골반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조인트예요. 베이스 집게형도 있긴 한데 이 집게형으로 잡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서 집게를 떼어다가 이런 식으로 골반에다가 걸쳐주는 형태로 해서 뒤쪽 집게로 고정을 해주는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마크 1의 외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덕지덕지 뭔가 철판들을 덧댄 형태가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동굴 속에서 망치로 두들겨가면서 만들었던 그 형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을 알리기엔 아주 적합한 형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포인트가 등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그 글자가 살짝 새겨져 있어요. 그거나 이제 거기다가 기계적인 디테일들도 꽤나 괜찮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래저래 허벅지라든가 등등등 웨더링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나머지 애들도 이제 웨더링 버전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슬쩍 한번 해보게 되던 그런 형태였어요. 특히나 이런 허벅지의 느낌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철판을 덧대놓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줬고, 흉부 마찬가지죠. 거기다 머리는 진짜 그 깡통 같은 그 느낌이 잘 살아있네요. 약간 이런 찌그러진 느낌까지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 턴 하면서 화염 방사기 발사하던 그 모습까지도 이펙트가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디자인이 되게 두껍다 보니까 가동에 제약은 좀 있습니다. 무릎 꿇기도 이것도 좀 약간 힘겹게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서 다리 좀 모아주고 고개 좀 가지런히 해주면은 이제 탈출할 때 비행하던 느낌을 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엔 아이언맨 더 파이널 배틀 아이언맨 마크 3와 아이언 몽거 세트입니다. 패키지 자체는 아무래도 아이언 몽거가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좀 패키지도 좀 크고요. 그리고 옆에는 아이언맨, 반대쪽에는 아이언 몽거가 있기도 하네요. 뒤쪽에는 공식 사진이 조금 있고요. 박스는 뚜껑을 옆으로 여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짠 빼내는 식. 내용물을 보면은 아이언맨과 아이언 몽거가 함께 들어있고요. 밑에는 아이언맨의 부속품들이 들어있어요. 자,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아이언 몽거, 그리고 아이언맨 마크 3, 그리고 아이언맨 마크 3용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아이언맨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손도 일반 편손과 리펄서용 편손 두 종류가 들어갑니다. 리펄서 이펙트 자체는 이제 구멍 뚫린 손바닥에다가 그냥 껴주면 되고요. 발바닥에도 이 이펙트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무기 중 하나였던 팔뚝 미사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언 몽거의 사이즈가 꽤 큰데 사이즈를 재보면 약 23cm가량이 나옵니다. 약간 더 큰가? 아이언맨들이 17.5cm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이죠. 5cm 정도가 더 크니까요. 자, 먼저 아이언맨 마크 3, 아이언맨 1에서 활약한 초근본 슈트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감동이다. 보는데 그때 그 영화관에서 보던 그 장면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감동입니다. 뒷모습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색깔이나 라인 같은 것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메탈릭 레드의 컬러가 굉장히 이쁩니다. 광빨도 아주 좋아요. 빛 반사도 좋고요. 금색도 적당히 잘 이쁘게 나왔네요. 거기다 목 주변이라든가 아크리액터 부분이라든가 뭐 디테일들도 꽤나 신경 쓴 그런 티가 납니다. 다리 쪽도 상당히 라인이 이쁘게 나왔고요. 그리고 발 부분에도 여기 추가로 도색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종아리에도 특유의 이 타공되어 있는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등을 봤을 때 플랩 가동이 있어요. 이렇게 착착, 야, 안쪽에도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요. 아이언맨이 비행할 때 사용하던 그런 형태의 기믹을 조금 더 넣어준 셈이죠. 그리고 오른쪽 플랩을 여니까 버튼이 하나 나오죠? 맞습니다. 짠! LED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리뷰했었던 마크 85 때처럼 마이크로 오핀으로 충전을 하는데 이 가운데 손톱걸이가 있습니다. 이걸 걸고 빼보면 안쪽에 마이크로 오핀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충전식입니다. 가동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이후에 볼 아이언맨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믹이라서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볼관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회전이나 이런 건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어깨, 기본적으로 볼관절인데 관절 자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는 게 가능합니다. 안에 있던 관절을 이렇게 쑥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뽑아서 활용하면은 이 볼관절을 극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축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의 회전, 그리고 팔꿈치에 이중관절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허리도 흉부 쪽에서 역시나 연장이 되기 때문에 허리를 연장시켜서 가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고관절도 축을 밑으로 내려서 옆으로 들거나 앞으로 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시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허벅지 회전 물론 있습니다. 무릎도 이중 관절로 90도 이상 굽혀지게 되어 있고요. 발목은 볼관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장이 간섭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크게 움직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 있는데 접지 않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움직여주죠. 마크 85 리뷰할 때처럼 슈퍼히어로 랜딩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각도바를 좀 타는 포즈예요. 리펄서 이펙트를 활용해서 공중을 비행하고 있는 형태로 포즈를 취해줄 수도 있고요. 고속으로 비행하고 있는 포즈도 당연히 취해줄 수 있고 이러고서 명장면 나오죠. 자기를 맞춘 탱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가던 그 장면. 이번엔 아이언 몽거입니다. 이쪽도 와우, 질감이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겉에서 봤을 때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질감 표현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얼굴 마크 1 같으면서도 좀 더 사나운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질감 이야기를 했는데 겉에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 막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되게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흉부에 아크리액터 나름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도색도 생각보다 많이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팔에도 메탈릭 컬러로 해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 미사일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사는 되지 않지만 딱 형태가 잘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손 모양도 보면은 실제 관절이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손 자체는 연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편손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팔꿈치 쪽에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이제 등 쪽에도 실린더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등을 보더라도 막 복잡한 느낌은 아니지만 나름 심플하게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다리 쪽, 골반 쪽을 봤을 때도 내부 디테일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실린더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질감 표현 좋고 발 쪽도 보면은 발바닥에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크고 부피가 커서 그런가 가동 자체는 조금 제약이 있더라고요. 아이언맨처럼 관절이 뽑혀 나오는 건 아니고 이대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팔뚝 회전도 있고요. 대신에 팔꿈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가동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허리 확실하게 회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숙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편하게 돌아가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쪽에 큰 볼관절이 하나 있는 거 정도 해서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이라든가 옆으로 드는 게 조금 약해요. 대신에 축이동 기믹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 밑으로 내린 상태 이렇게 해서 다리를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주는 건 가능했어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90도 조금 못 미친다고 해야 될까? 90도가량 움직이고요. 발목은 따로 회전이나 꺾이는 게 없이 발꿈치가 이렇게 가동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앞꿈치도 굽히는 게 가능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등을 보면은 가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뭐 요거는 아이언맨의 발판으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올라설 때 그리고 정중앙에 버튼 같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버튼이에요. 짠! LED 버튼입니다. 화려하죠? 그리고 역시나 충전식이에요. 요 바로 밑에 파츠를 떼어내면 역시나 마이크로 5핀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를 한다면 이런 느낌도 괜찮겠죠? 아이언맨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이언몬거라든가 가지고 있는 무장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아이언맨이라던가 이 부품 중요해 보이는데 하면서 뒤를 덮치던 아이언맨의 포즈를 취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이언맨 2로 넘어갑니다. 마크 4 수트업 겐트리. 아이언맨 수트를 입히거나 벗기거나 할 때 도와주던 겐트리가 포함된 아이언맨 마크 4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성품이라든가 볼륨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나 이거 영화에서 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언맨 2에서는 사실상 처음에 인트로 때 등장을 하죠. 화려하게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겐트리가 나와서 이렇게 막 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벗겨줬죠. 이거 역시 패키지는 이렇게 위로 여는 형태. 짠! 내부에 겐트리와 아이언맨 마크 4 그리고 2층 구조로 해서 밑에 베이스라든가 등등등 들어갑니다. 그리고 겐트리를 위해서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진짜 메인이 겐트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언맨의 부속품이 몇 개가 없어요. 일단은 리펄서 이펙트가 2개 들어있고요. 원래 4개씩 들어있는데 보통 2개 들어있고 베이스가 없어요. 대신에 겐트리 파츠가 아주 풍성하죠. 일단은 아이언맨 마크 4용 파츠라고 하면은 편손과 리펄서 손이 2종, 하나는 이펙트가 들어가는 손인 거죠. 아이언맨 먼저 보고 겐트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아이언맨 마크 4! 개인적으로 3도 좋아하지만 4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라든가 3에서 좀 더 개선된 것 같은 그런 디테일, 좀 더 강해진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배색도 메탈릭 레드의 강렬한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죠. 아이언맨 특유의 머리 디테일부터 해서 흉부, 아크 리액터 부분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마크 3보다 각이 더 늘었다라는 느낌도 있죠. 금색 라인도 있겠고요. 어깨 외장 자체도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허벅지도 곡선보단 각이 더 많아진 형태,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은 역시나 각이 지면서 깔끔한 그런 라인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랩도 가동을 합니다. 마크 3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전개가 되고요. 안쪽에 이런 프레임 디테일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신에 마크 3와는 다르게 이쪽은 이제 LED 기믹은 없는 형태예요. 작중에서 멋진 활약보다는 토니가 방황하던 시기에 착용하던 슈트라 그런가 이런 뭔가 화려한 쇼에서 이렇게 쇼맨십을 발휘한다든가 집에서 사람들 불러놓고 파티하면서 막 리펄서 빔 쏜다든가 막 얘는 정화 장치가 있으니까 소변 그냥 봐도 됩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자, 다음은 겐트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발판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뒷면을 보면은 드라이버를 쓸 때가 있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트리플 A 배터리가 2개 들어갑니다. 배터리를 넣고 좌측 뒤를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짠! 오! 불이 들어옵니다. 발판의 양옆으로 LED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발판부터 살펴봅시다. 바닥에는 잘 보면 미끄럼 방지 패드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잘 올려두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면엔 아이언맨2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기도 하고, 잘 보면은 윗부분에 디테일이 그 토니의 집이죠. 집의 지하, 본인 개인 공방, 거기서 슈트를 입을 때 있었던 그 바닥이 여기에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중앙엔 아이언맨의 그 발이 올라가던 그 부분이죠. 그리고 양옆으로는, 그리고 뒤쪽으로도 전부 다 로봇 팔들을 장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펼쳐져야 하죠. 당연히 이렇게 살짝 들고 바깥으로 빼면 슬라이드 하면서 펼쳐집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건 좋은데 뒷부분에 발판이 좀 간섭이 있어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뒤쪽에 걸리던 부분에 파츠를 떼서 이 뒤쪽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거부터 이 양옆부터 펼치면 안 돼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파츠도 바깥쪽으로 밀어줘야죠. 자, 이렇게 하면 베이스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팔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뒤에 들어갈 중간 사이즈의 팔이 있고요. 하단부에 들어갈 소형 팔이 총 4개 들어가 있고, 양옆으로 들어갈 대형 팔이 2개, 뒤에 들어갈 게 대형 팔이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각각의 팔들은 관절들이 여러 가지가 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부품들도 있다 보니까 취급에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좌우에 들어가는 암이 정말 멋진데, 이 중간 부분에 실린더 가동도 있습니다. 앞뒤 실린더가 가동하는 실린더로 되어 있고요. 리드선을 통해서 이 특유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주기도 했고, 이 머리 부분은 회전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아래 위로 꺾어줄 수도 있고, 끝부분, 이제 로봇 팔 부분도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뿌리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죠. 뒤에 들어가는 팔도 동일합니다. 가동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중간 부분 움직이면서 위에 있는 실린더가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또 팔 부분이 가동을 한다던가, 아래쪽에 작은 부분도 다 가동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거는 이 아이언맨의 등 부분을 담당하는 쪽인데, 여기도 마디마디별로 다 가동을 합니다 또.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겠네요. 장착도 해주도록 합시다. 겐트리 완성! 웅장해졌어요. 갑자기 겁나게 웅장해졌습니다. 장난 아니죠? 여기에 아이언맨으로 옮겨주면은 완성입니다. 근데 진짜 멋지다. 요런 느낌으로 또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지 않나 싶네요, 이게.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것 중 가장 큰 물건, 이것도 아이언맨2에 나오죠. 아이언맨 마크 5 슈트 케이스입니다. 무려 1:1 스케일의 슈트 케이스인데, 그 안에는 10분의 1 아이언맨 마크 5와 위 플래시가 들어가 있어요. 패키지 자체는 무거워. 패키지 자체는 상당히 크고요. 위 플래시와 마크 5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케이스를 열어주면 안쪽에 블리스터가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두말할 거 없이 짠! 오픈해 보도록 하죠. 흔들리지 말라고 요 완충용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천에 감싸져 있는 빰! 아이언맨 마크 5 슈트 케이스고요. 진짜 무슨 실제 가방 포장돼 있듯이 돼 있네. 자, 벗겨주면은 오 메탈릭 레드의 강렬한 컬러의 슈트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 사이즈고요. 이게 1:1 스케일이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냐, 17cm의 아이언맨 마크 3 옆에 놓으면 가로 사이즈 50cm, 그리고 세로 사이즈 37, 8? 그러니까 손잡이까지가 37, 8 정도 되고요. 손잡이를 제외하면 32cm 정도네요. 무엇보다 무게가 실제로 들었을 때 요 팔이랑 비교해 보시면 실제 서류 가방 같은 정도의 사이즈는 나와요. 상당히 큽니다. 두께도 꽤 되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열 때도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하고 열면 짜잔! 안에 경첩은 쇠로 돼 있었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안쪽에 마크 5와 위 플래시 그리고 아이언맨의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보도록 하죠. 참고로 요
케이스 내부에 양옆에 내부 공간은 똑같이 생겼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기준으로 치면은 그냥 이 가방을 실제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 근데 피규어 빠졌는데도 은근 무겁네.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위플래시는 전용 채찍도 연질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맨 마크 5는 역시 기본 구성. 리펄서용 손이 2종류, 하나는 구멍 뚫려 있는 거고요. 리펄서 이펙트가 4개, 그리고 편손이 1세트, 그리고 이쪽에 마크 5 슈트 케이스도 들어 있습니다. 방금 본 그거고요. 그거의 이제 10분의 1 스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흡사하네요.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볼륨감은 1대1이 얘 들어가 있던 곳이 더 큰 듯? 그거랑 베이스인데 베이스에 아이언맨 2 마크 5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플래시의 채찍은 클리어 파츠인데 완전 연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손의 염려가 딱히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아까 아이언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언맨은 17.5cm 정도 되고요. 위플래시는 23cm 정도 됩니다. 아이언맨 마크 5 아직도 그 슈트업 하던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정말 뭐지 이 로망은 하면서 진짜 영화관에서 진짜 속으로 막 환호를 질렀는데 이 슈트 케이스에서 갑자기 철컹철컹 하더니 이게 되잖아요? 깜짝 놀랐던 게 지금도 생각나네요. 와 디테일 자체도 먹선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도 해서 머리에 그 특유의 그 패널 라인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흉부나 복부에 요 프레임이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컬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신 슈트를 입지 않은 그 위플래시에게도 방어력이 약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경량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크 5니까 그만큼 막 디테일 쪽이 막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게 막 드러나 있죠. 팔 쪽도 막 이런 연결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요. 다리 쪽도 은색이 좀 더 강조된 느낌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뭐 이런 데 라인이라든가 이런 곡선, 허벅지 디테일 이런 것도 꽤나 멋지게 되어 있네요. 등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척추 디테일 멋있다. 그리고 작중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리펄서를 쏘려고 할 때마다 위플래시가 채찍으로 그냥 이렇게 휘감거나 공격을 하면서 계속 뭔가 차지에 오래 걸리는 느낌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 슈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급할 때 쓰기 위해 만든 그런 느낌을 좀 더 강조해주는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다음은 위플래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주 투박한 느낌이 많이 들죠. 애초에 뭐랄까 처음에 등장할 때도 덩치도 엄청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투박하기까지 하네. 뭐지? 얘도 얘대로 로망 덩어리인데 막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매력적인 빌런이기도 했고요. 특징이라면 마치 아이언맨 마크 1처럼 투박한 느낌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막 중간중간 떼워놓은 것 같은 용접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옆으로 이런 디테일들도 조금씩 또 있고요. 머리 뒤쪽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몸통이 참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데 막 철판이 덧대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거기에 막 거칠게 먹선도 들어가 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쪽이나 이런 데도 디테일들, 기계적인 느낌들, 디테일 살려놓은 것도 좀 특징이고요. 팔 쪽도 보면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절 같은 디테일들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덧대져 있는 이제 외장들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손은 편손 고정입니다. 교체용 손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손가락 자체는 연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도 보면은 와 실버 톤으로 해가지고 도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좀 투박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죠. 허벅지도 용접한 이 흔적들이 다 조형이 들어가 있네요. 허벅지는 더해요. 허벅지 외장이 되게 큼지막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모서리 부분에 다 용접한 흔적들이나 관절부 뒤쪽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 발목 쪽에도 보면 실린더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아주 거칠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발등도 그렇고요. 발바닥도 그냥 강해 보입니다. 대신에 투박하게 생긴 만큼 역시 가동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고개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어깨 부분 이게 옆으로 드는 게 좀 제약이 있다거나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팔뚝 회전이 없어요. 팔뚝 회전이 없고 팔꿈치도 단일 관절로 해서 90도 못 미치게 가동을 하고 허리 가동 없습니다. 그래도 고관절 특유의 그 밑으로 축을 내린다거나 하는 건 기믹이 있어서 허벅지 회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래도 상체보다 많이 움직이는 느낌?
무릎은 단일 관절이 아니라 이중 관절로 해서 종아리 부분에서 관절이 한 번 더 있더라고요. 하지만 허벅지 외장 아주 큼지막하기 때문에 가동엔 제약이 있어요. 발목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움직입니다. 무장은 손목 아래쪽에 모양에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마크5엔 없지만 위 플래시는 등 부분을 열면 짜잔 LED가 있습니다. 위에는 전원 버튼, 아래는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입니다. 위에 버튼을 눌러주면 짠! 흉부와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잘 보면은 이 채찍이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펼치면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한테 휘감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액션 취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배경으로는 짠! 슈트케이스까지 짠! 어우 진짜 크다 그래 슈트케이스. 자 이번엔 워머신 마크 1 아이언맨 2에 등장한 그 슈트입니다. 해머테크에서 개조를 한번 한 아이언맨 마크 2였죠. 패키지 자체는 역시나 이제 뒤에 공식 사진들이 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펼쳐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워머신 마크 1의 등장, 그리고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죠.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팔에 장착할 무장과 등의 게틀링, 그리고 리펄서 이펙트, 편손이 2종의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아이언맨 2라고만 프린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편손에 리펄서 이펙트를 끼울 수 있을까 해서 봤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편손이었어요. 손을 앞으로 뻗는, 손바닥을 앞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손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리펄서 이펙트 자체는 요 발바닥에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팔에 무장을 달아주고요. 양팔에 다 달아줬으면 등에다가 게틀링을 장착합니다. 먼저 등 정중앙에 파츠 끼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게틀링 껴주면 돼요. 이렇게 워머신 완성을 했습니다. 듬직하네요. 역시 워머신 특유의 그 각진 느낌과 덩치, 그 두꺼운 느낌이 좀 잘 살아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단지 컬러링은 조금 더 어두웠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얼굴은 턱 쪽에 장갑이 덧대진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듬직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정수리 부분에 디테일 들어가 있고 몸통에 아크리액터, 그리고 주변으로는 추가된 장갑들, 각진 느낌이 아주 보기 좋죠. 001 마킹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장갑 쪽도 볼륨감 있는 게 보기 좋죠. 그리고 팔로 내려가 보면 역시 손목이나 이런 데도 추가 외장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팔에 장착되어 있는 무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팔 다 같은 무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좌우 구분은 있으니까 파츠 끼울 때 참고하시고, 등 보면은 척추 디테일도 볼 수 있지만은 이 등 부분에 이제 추가된 증설된 부분, 이렇게 플랫 부분 가동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요 탄띠를 따라서 게틀링. 아쉬운 게 게틀링은 별도로 가동하는 건 없더라고요. 정말 딱 이렇게 고정된 느낌? 요 상태 그대로 가는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두툼한 허벅지가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은색이라든가 이렇게 허벅지 옆쪽으로도 은색. 오히려 뒤쪽으로는 다른 컬러링이 없고 밑으로 내려가면 각진 정강이와 함께 이런 종아리에도 금색깔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더라고요. 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팔과 게틀링을 이용을 해서 난사를 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역시 워머신 마크 1 하면은 그 대표 무장이 있잖아요. 이오난 마누라가 들어있었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다음은 조만간 발매할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언맨 마크 33 실버 센츄리온. 아이언맨 3에 등장을 해서 중간에 토니가 직접 장착하기도 했던 슈트죠. 마크 33이 요번에 신상품으로 곧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딱 갖고 왔죠.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본체 역시나 2층 구조로 기본 아이언맨의 부속품들이 들어있죠. 꺼내보도록 합시다. 구성은 아이언맨 기본 구성입니다. 베이스 대신에 베이스에 아이언맨 3라고 프린팅되어 있기도 하고, 이 발판 디자인 자체를 약간 정비대 내지 뭔가 그 토니의 집 지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놨네요. 그리고 리펄서 이펙트 언제나 동일한 거 4개 들어가 있고, 손도 리펄서용 손 하나는 이펙트 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일반 편손, 그리고 실버 센츄리온의 특징!
손등 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파츠 교체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언맨 3에서 토니가 슈트들을 불렀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착용한 슈트가 바로 이 실버 센츄리온이죠. 각진 느낌도 좋지만 어깨 외장의 요 샤프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골드가 아니라 실버 톤의 컬러여가지고 이것도 좀 특징적이지 않나 싶네요. 얼굴을 보면은 이마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것 같은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은색의 얼굴, 요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몸통도 보면은 역삼각의 아크 리액터 부분이나 직선적으로 쭉쭉 뻗은 것 같은 이런 흉부 디테일들도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어깨, 그동안의 아이언맨은 좀 둥근 어깨를 썼다면 실버 센츄리온은 되게 각지고 뾰족뾰족한 이런 어깨를 쓰기 때문에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포인트 컬러는 전부 다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직선적으로 쭉쭉쭉쭉쭉 뻗은 것 같은 이 디테일도 굉장히 멋졌다라는 느낌이고요. 종아리 부분이나 발이나 정강이 부분에도 은색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죠. 마크 33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이 손등에 있는 검이죠. 이 검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기습용 같은 느낌? 예, 암살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멋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포즈 취하면서 안 건데요, 얘 이제 다리 들 때 보면은 이 위에 있는 파츠가 되게 걸리거든요. 근데 딱 이 윗부분만 연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연질이라서 앞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래서 다리를 좀 들기 편한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벼운 비행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이언맨 3가 끝나고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넘어갑니다. 마크 43. 마크 42가 자율 추진형의 이제 프로토타입 테스트 형태였다면은 이쪽은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컬러 배색도 금색보단 다시 빨간색이 많아진 형태가 된, 사실상 42의 컬러 바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완성형이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이제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다 활약을 하죠. 역시 패키지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은 마크 43 등장. 자, 구성은 기본 구성, 베이스 대신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마크 43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리펄서 이펙트가 4개 그대로 포함이 되고, 리펄서 손이 2종, 하나는 구멍 뚫린 거, 하나는 일반 편손입니다. 마크 43 본체 자체는 아주 그 메탈릭 레드와 골드의 강렬한 그런 조합입니다. 역시 아이언맨. 그리고 마크 42, 43 디자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기계적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확실히 초반부보단 발전했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미간의 주름이라든가 그 되게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들, 볼이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몸통의 이런 패널 라인들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옆구리로 내려가는 라인, 금색깔 라인 부분들이죠. 은색이랑 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크 42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각진 어깨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기계적인 디테일이 좀 언뜻 보이면서도 좀 각진 느낌이기도 하면서도 파츠별로 날라와가지고 슈트가 될 때는 진짜 멋있다 라는 느낌이, 그 찰컥찰컥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죠. 허리 부분에도 은색이라든가 이런 금색 라인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다리 쪽 같은 경우는 허벅지 쪽이 되게 패턴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직선이다 막 이런 거보다는 사선도 있고 되게 꺾여 있는 느낌도 있고 굴곡도 있어 보이고, 앞서 본 다른 슈트들과는 조금 다르죠, 느낌 자체가. 그리고 종아리 쪽에는 금색과 은색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정강이 쪽이나 무릎 쪽도 이제 금색 포인트 같은 것들 이래저래 들어가 있죠. 리펄서 빔을 쏘는 액션을 한번 취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이 마크 43으로 했던 게 여러 가지 있었죠. 멸리를 들어 올리기라든가 치타우리 창을 쥔다던가, 아니면 거기 돌입해가지고 센트리 모드 이제 경계 모드가 된다던가 이런 것도 좀 마크 43이 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헐크버스터를 이걸로 탑승했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뭔가 자율 추진형이라는 거 말고는 특수한 기믹이 따로 없다 보니까 딱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수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자비스가 비전이 되고 서포트 시스템을 프라이데이로 교체하고 수트를 바꾼 게 바로 이 마크 45!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마지막을 장식한 수트입니다.
이거 역시 뭐 두말할 거 있나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기본 구성이고요. 마크 45. 일단은 구성에 보면은 베이스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 로고긴 한데 배경도 같이 프린팅 됐더라고요. 이 어벤져스 특유의 그 로고가 같이. 그래서 마크 43보다는 확실히 좀 더 이쁜 베이스. 그리고 언제나와 같은 리펄서 이펙트 4개랑 리펄서용 손. 하나는 구멍 뚫린 거, 그리고 하나는 일반 편손입니다. 외형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마크 43대랑은 다르게 좀 더 곡선이 많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근골격계 같은 진짜 정말 메카닉적 요소가 조금 더 빠진 느낌?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곡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메카닉 특유의 각진 모습이 거의 없다. 얼굴의 인상은 좀 더 사나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선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흉부 쪽이 확실히 각 자체가 아예 사라진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요 늑골 부분 좀 더 강조된 느낌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금색 라인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좀 메카닉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몸통도 잘 보면 이 허리 라인도 되게 잘록하고요. 초기 아이언맨의 이 허리 라인은 각진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완전 라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팔도 보면 어깨 라인도 확 하고 이제 라인으로 곡선으로 쫙 하고 내려가는 요 느낌이라든가 오히려 팔의 디테일은 많이 늘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등도 보면 곡선이죠, 완전히 또. 그래도 뒤쪽으로 가면은 좀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 등 쪽에 플랩 기믹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플랩이 작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에도 디테일을 구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만 보면은 요 겨드랑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움푹 파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디테일할 만한 부분은 제대로 디테일하다라는 게 특징 중 하나고 허벅지는 완전히 라인이 공면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더욱 좀 근육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도 뭐 또 움푹 파일 만한 데도 움푹 파여 있기도 하고 독특하죠. 금색 라인도 있고 다리도 보면은 무릎 주변으로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볼 수 있고 라인들도 은색 라인이 꽤 늘었네요. 이쪽도. 종아리 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 장치의 디테일이 좀 있다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최종전에서 공중 지원으로 크게 활약을 하죠. 대신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그 이미 중반부까지는 아이언맨이 분량을 다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헐크버스터다 뭐다 다 가져가서 후반부에는 대단히 막 활약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11워 거기서 등장한 마크 46입니다.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요 마크 46도 여기는 옵션 파츠가 조금 더 들어있더라고요 또. 그러면 다 꺼내고 보도록 합시다. 이번 구성도 아이언맨의 기본 구성인데 거기에 추가 교체 파츠가 들어갑니다. 팔에 미사일 해치 오픈 파츠랑 어깨에 해치 오픈 파츠. 베이스는 11워 로고와 함께 뒤에는 캡틴의 방패가 프린팅 되어 있네요. 손 모양도 디자인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마크 46 같은 경우는 손등부터 손가락까지 디테일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선 다른 슈트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거기다가 교체 파츠들도 내부에 은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팔뚝에 미사일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 내부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 구성이죠. 리펄서 이펙트랑 요 리펄서용 손 2종 그리고 편손 1종. 마크 46은 45랑은 다르게 45만의 특유의 곡선들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약간씩의 각이 좀 더 추가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색보단 빨간색 쪽에 메탈릭 레드가 더 강하죠. 이번에도 인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얼굴 아무튼 일단 잘생겼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몸통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 아크 리액터 부분 그동안은 그냥 역삼각이거나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약간 눈을 찌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원을 살짝 가린 이게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는 요 옆구리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해서 기계적인 디테일들이라든가
특히나 옆구리 쪽에 이런 각진 느낌들 이런 거 디테일들 잘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 쪽에 여기 묘하게 여기 각진 느낌이 조금 있어요. 등으로 넘어갈 때 라고 해야 될까? 특히나 등 쪽이 되게 패널 라인이 되게 많은 게 메카닉적인 느낌을 많이 줬죠. 여기서 허리 쪽도 보면은 색깔 되게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어깨도 완전한 곡선이 아니라 묘하게 각이 한 번씩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뭐 금색 라인이나 포인트들, 은색깔 포인트도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다리 쪽도 보면은 이제 고관절이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허벅지에도 은색 포인트가 있다거나 여기도 디테일 좋네요. 그 외에도 라인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패널 라인도 많고요. 그리고 파츠 교체 자체는 간단합니다. 어깨 외장 이렇게 그냥 톡 하고 빼주면 되고요. 뺀 그대로 다시 교체 파츠를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팔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손톱 넣어서 쑥 빼준 다음에 그 위치 그대로 다시 교체 파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크 46도 등에 플랩 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을 시켜보면은 내부 디테일도 볼 수 있고 비행할 때 더 멋들어진 포즈가 가능하죠. 교체 파츠 이용해서 이제 팔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이번엔 비행하면서 어깨 해치를 열고 적을 공격하는 느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비행하는 포즈를 취해봤는데 왜 이 포즈를 취했냐? 이 11호에서 이 마크 46을 슈트업 하던 장면, 헬기에서 버튼 딱 누르니까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장갑 딱 껴주고 막 의자 뒤로 넘어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빗속을 뚫고 비행을 시작하던 그 모습이 딱 떠올라서 포즈를 취해봤어요. 그리고 11호의 명장면 중 하나라고 하면 역시 마지막에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격투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캡틴의 패턴을 분석해서 반격하던 그 느낌으로 격투 포즈를 취해봤어요. 자,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넘어갑니다. 마크 50 나노텍. 오늘 준비한 마크 50이 두 종류인데 이거는 럭셔리 버전이에요. 마크 50 럭셔리 버전은 부속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패키지는 강렬한 붉은 색깔로 되어 있고요. 역시 자석이고 열어보면 안쪽에 본체 이외에도 나노테크로 만들어졌던 다양한 무장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방패에다가 뭐 비행 유닛 그리고 매뉴얼도 들어있네요. 전부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이쪽은 무장이 굉장히 많죠. 베이스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마크 50이라고 적혀 있고요. 리펄서 이펙트 4개 들어가는 거는 언제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손이 일반 편손 한 세트, 그리고 리펄서 이펙트 끼우는 손 한 세트, 그리고 그냥 리펄서 손이 없고 이번에는 무장손이 포함됐어요. 이 에너지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걸 손에 쥐어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나노 쉴드가 두 종류가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큰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쉴드고요. 하나는 원형 쉴드입니다. 둘 다 도색이 되어 있는데 강렬한 메탈릭 레드와 골드의 조합이고요. 이쪽엔 하늘 색깔의 컬러도 포함이 됐어요. 안쪽은 그냥 메탈릭 레드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강렬하죠. 그리고 원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포인트 컬러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체와 같은 컬러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되게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쪽은 안쪽은 메탈릭 레드 컬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손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양손으로 그냥 쥐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끼워서 무장손으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커다란 쉴드 쪽에도 손잡이를 끼워서 손에 드는 게 가능하죠. 여기부터는 제가 마크 85 리뷰했을 때도 있던 무장들이에요. 핸드블레이드, 팔 자체를 교체해서 거대한 칼을 사용을 하는 그런 무장이고요. 카타르, 마크 50에선 굉장히 중요한 무장 중 하나입니다. 이걸로 토니가 타노스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했던 그 무장이죠. 그리고 에너지 블레이드, 무장손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손에 들고 활용을 하는 그런 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크로우 블래스터 역시 팔을 교체해서 활용하는 그런 무장 중 하나죠. 여기도 라인이 되게 많은 게 특징 중 하나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안쪽에도 도색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 커버 파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등 커버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비행 스러스터, 역시 타노스와 싸울 때 사용을 한 적이 있었던 그런 장비기도 하죠. 등 커버를 교체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자체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정도? 자, 그럼 소체 등에다가 일반 등 커버 껴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노테크로 만들어진 이제 정말 기계적인 디테일보다는 뭔가 유기체에 가까운 형태라는 게
특징인 슈트입니다. 마크 50. 이쯤 되니까 뭔가 쫄쫄이 슈트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했어요. 영화 볼 때 첫인상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얼굴은 거의 초창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기도 했어요. 미간 찌뿌린 것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목 주변으로는 금색 라인, 그리고 파란 색깔 포인트, 흉부에는 이제 아크리액터 포인트 딱 이렇게 역삼각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 옆구리라든가 복부에 라인이 되게 많은 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각진 라인이 아니라 다 곡선류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전체적으로 금색깔 포인트들, 이게 금색이 크게 쓰이지 않고 되게 포인트적으로만 써서 진짜 전체가 다 붉은색에 가깝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었었어요. 등 부분도 보면은 마치 등 근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뒤쪽 아예 가운데 잘 보면 이렇게 척추 들어간 것 마냥, 실제 사람 척추 들어간 것 마냥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징이 어깨 라인인데 진짜 사람 근육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독특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리 쪽도 보면은 굴곡이라든가 이런 게 메카닉 슈트를 입었다라는 느낌보단 역시 근육 같다라는 느낌이 더 세죠, 이제는. 그리고 종아리 부분도 보면은 라인이 쫙 떨어지는 게,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발목으로 쫙 이어지는 라인도 독특하게 조형을 해놓은 것 같네요. 먼저 박스 아트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에너지 블레이드 들려주고요. 크로우 블래스터, 백팩 스러스터까지 한꺼번에 장착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핸드블레이드 액션도 한번 취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블레이드 되게 크긴 크네요, 이거. 이번엔 나노 실드를 펼쳐서 타노스의 공격을 막던 그 장면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말고도 원형 실드 같은 경우는 약간 한손 방패처럼 하고 한쪽으로는 검을 들려주는 이런 건방 포지션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번엔 아이언맨 마크 50 2.0입니다. 여기에는 LED 기믹이 있는 베이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놀랍습니다. 역시나 강렬한 레드 컬러의 패키지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빠밤! 디오라마 베이스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속품들, 근접 무장은 따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뭔가 아까랑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아까랑 같은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크로우 블래스터 같이 동일한 파츠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비행 스러스터 역시 동일한 파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 커버까지도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이라는데 소체는 안 바뀌었나요? 소체보다는 구성이 좀 많이 크게 바뀌었어요. 손도 솔직히 무장손이 그대로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무장손은 여기 무장이 없어요. 손에 들 무장이 없어요. 그 외에는 리펄서 손이랑 편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리펄서 이펙트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체도 딱히 변경된 곳은 없더라고요. 저는 뭐 관절 구조를 개선했나? 막 이런 게 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소체도 변경점은 딱히 없고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먼저 마크 50 첫 등장 때 썼던 나노 입자로 만들었던 추가 리펄서 건입니다. 잘 보면 사이즈가 2가지입니다. 작은 거 2개, 큰 거 2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뒤쪽을 보면 뭐야 이거 웬 코드 같은 게 있네? 맞습니다. LED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디테일 자체도 내부 클리어 파츠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안쪽에 기계적인 디테일도 약간씩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뒤쪽도 컬러링이라든가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엔 이건 추진 장치 같죠? 이렇게 둥둥 떠 있기 위한. 그리고 사이즈만 다르지 작은 것과 큰 것의 디테일의 차이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디오라마 베이스 마크 50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당시 마크 50 등장 직전 침공당하고 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안쪽에도 뭔가 코드 같은 게 보이죠? 얘를 뒤집어 보면은 배터리 박스가 있습니다. 트리플 A 2개를 사용하고요. 배터리를 넣어보도록 하죠. 베이스 바닥에 보면은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켠다고 베이스 자체에선 변화가 없습니다. 뒤에 이 T자형 클리어 파츠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자석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맞게 큰 거는 안쪽으로 가게, 그리고 작은 건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자석으로 장착을 하면 됩니다. 자성이 상당히 강한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올리면 빰! 이거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잘 보면 여기 바닥에 조인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발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 자체의 포즈를 여기에 맞춰서 고정할 수 있어요. 발바닥도 여기다 낀 다음에 마치 리펄서를 발사할 때 지탱하는 듯한 느낌의 포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즈 취해보도록 하죠. 포징 완료! LED 온! 짠! 이걸 위한 베이스다. 이게 세더라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LED의 광량도 세고요. 확실히 포즈를 딱 고정해놓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주변 이 디오라마 베이스 자체에 요 분위기도 확실히 딱 그때 침공 당했을 때 첫 출전 때 딱 그 느낌이 나니까 영화 볼 때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뭐야 막 이러면서 나도 테크다. 이 장면 이 포즈가 딱 끝난 다음에 헐크가 배너 박사님께서 야 그거 뭐야 나도 테크야. 근데 진짜 요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열을 딱 한 다음에 LED가 딱 켜지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스파이더맨의 업그레이디드 슈트! 스파이더맨 파프로 몸에 처음 등장을 해서 노웨이 홈까지도 사용을 하는 슈트입니다. 타이틀은 노웨이 홈으로 나왔더라고요. 패키지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런 형태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짠! 역시나 블리스터 2층 구조고 본체와 거미줄도 있다. 다 열어보도록 하죠.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베이스는 아이언맨 때랑 같은 구조를 쓰고 있고요. 베이스에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뒤에 배경이 같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총 3종류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 요게 좀 독특했어요. 바닥을 짚을 때 쓰는 편손입니다. 이게 바닥에 딱 이렇게 착지했을 때 손가락이 구부러진 형태를 표현해 놓은 거죠, 이게. 그리고 웹슈터를 사용하는 손인데 하나는 구멍이 뚫려 있고 하나는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옆에 있는 거미줄을 사용하기 위한 손이에요. 거미줄은 총 4종류가 들어있는데 2개는 큰 사이즈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두꺼운 게 구불구불 발사되는 거고 하나는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고요. 2개는 작은 건데 방금 큰 것들의 작은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손바닥에 구멍 뚫려 있는 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냥 손바닥에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업그레이디드 슈트 소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슈트이기도 했죠. 거기에 등에 거미 모습, 그리고 가슴에도 거미 문양. 독특하게 이렇게 어깨부터 이어지는 라인, 이제 허리까지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게 특징 중 하나고, 빨간색 부분에만 이렇게 거미줄 특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거미줄마다 검은 색깔로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등 쪽으로도 마찬가지, 뒤쪽도 다 거미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거기다가 슈트도 보면은 질감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겉표면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절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절 구조도 아이언맨 때랑 같습니다. 어깨가 뽑혀서 더 가동하는 형태라던가 흉부랑 허리가 뽑혀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목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볼관절 하나, 위에도 관절 하나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고, 고관절 역시 밑으로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언맨에는 없는 발가락 가동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편손이 독특해서 바로 이 포즈부터 취해봤습니다. 스파이더맨 특유의 착지 포즈. 가동 자체는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막 굴곡이 많은 게 아니어서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웹슈터를 발사하는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간단한 포즈긴 한데 양손으로 하는 것보다 한 손 포즈가 나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역시 한 손으로 웹슈터 발사하는 액션이 훨씬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아이언맨인데 바로 아이언맨 홀 오브 아머 세트! 지금까지는 이제 스케일 10분의 1 스케일의 아이언맨들 그리고 스파이더맨 소개했는데 이번엔 4인치 컬렉션입니다. 패키지부터 심상치 않죠? 아크 리액터가 그려져 있고요. 이걸 열면 짠!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 홀 오브 아머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4인치다 보니까 사이즈는 작아요. 그치만 구성이 알차더라고요. 블리스터 자체가 아예 이거 전용으로 되어 있고요. 짜잔, 열어보면은 짠, 이렇게 홀 오브 아머와 함께 아이언맨들이 총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나열해 볼까요? 참고로 보면은
홀 오브 아머 안에 블리스터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언맨을 꺼내서 안쪽에 있는 거치대에 이렇게 다리 사이를 넣어줘서 거치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굳이 조인트 활용 안 하고 그냥 세우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 꺼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 한꺼번에 쫙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게 4인치다 보니까 사이즈는 확실히 작아요. 간단하게 오늘 본 마크 3와 비교를 해보면 10분의 1 스케일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편이죠. 하지만 될 건 다 됩니다. 기본은 해요. 대표로 마크 3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컬러링 자체 메탈릭 레드 이쁘고요. 아크 리액터에 파란 색깔 도색되어 있고요. 이 금 색깔의 팔이나 머리 부분들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도 디테일이나 이런 건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에도 도색이 다 되어 있어요. 뒷모습도 보면은 디테일이 일단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사이즈가 작고 기본적으로는 컬렉션이다 보니까 관절은 좀 축소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고개는 가동을 하고요. 팔도 들었다 내렸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리도 고관절에 볼관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발목도 볼관절로 가동을 하죠. 딱 이 차렷 자세에 알맞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죠. 그래서 마크 1 기본적으로 여기도 디테일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웨더링 들어가 있고 요 철판 찌그러져 있는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나름 또 화염 방사의 파츠도 좀 되어 있기도 하고 다리도 그렇고 발등이나 이런 데도 도색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이제 10분의 1에서 봤던 디테일이 여기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크 1 역시 가동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은색이 아주 예쁜 마크 2. 작지만 요 징박힌 디테일들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게 놀랐어요. 머리 쪽도 그렇고요. 꽤나 디테일한 모습이기도 하죠. 팔도 그렇고 나름 또 손바닥에도 도색 다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은색이 참 이쁘긴 하다. 그죠? 마크 3는 방금 봤지만 그냥 순서대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근데 마크 3가 참 이쁘긴 해요. 뭔가 근본 있다라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컬러링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마크 4 이쪽도 마크 3에서 좀 더 발전한 듯한 느낌으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전부터 좀 고민했던 건데 마크 3랑 마크 4 중에 나는 뭘 더 멋있어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비교하고 보니까 마크 4가 딱 서 있을 때 멋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 5 역시나 은색으로다가 뭔가 이제 프레임 드러난 듯한 그 디테일들 다 도색이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10분의 1은 없었죠. 마크 6 이쪽도 역삼각의 아크 리액터부터 해서 굉장히 활약이 컸던 암호기도 하죠. 얘도 이제 마크 3 같으면서도 또 다른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했어요. 역시나 가동은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근데 딱 이렇게 다리 좀 벌리고 세우니까 다 이쁘네. 어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크 7 이게 어깨 이런 볼륨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그 활약상도 한몫해서 그런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마크 7이. 그래서 등 라인도 보면 이렇게 좀 두툼한 그 느낌도 작지만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컬러링도 깔끔하게 잘 다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좀 다리 벌려주고 세워주면 굉장히 멋지다. 자, 이번엔 홀 오브 아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일단 발판 쪽이 딱 그 아이언맨 발 들어가는 그 부분의 디테일 잘 가지고 있고요. 뒷배경 부분도 메탈릭 컬러로 해서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요 사이에 있는 게 가랑이 사이를 딱 받쳐주는 그런 형태의 파츠로 되어 있어요. 이거 뽑아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클리어 파츠로 해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뭐 외관 디테일은 이렇다 할 만한 건 없는데 좌우로 조인트가 나 있어요. 정확히는 우측으로 조인트, 좌측으로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다른 홀 오브 아머를 가져와서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끼웠을 때는 약간 이제 둥글게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연결하면 둥글게 되는 거죠, 살짝. 벽면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짠! 스위치와 함께 배터리 박스가 있죠. 안에는 트리플 A 2개 들어갑니다. 총 홀 오브 아머가 7개니까 14개 꺼내오도록 해야겠네요. 배터리 넣고 스위치 온! 짜잔! 양옆에 있던 클리어 파츠에도 LED가 들어오고요. 안쪽에 상단부에 LED가 또 들어와서 내부에도 조명을 비추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머가 들어가면 딱 요런 느낌. 조명을 좀 켜는 게 이쁘기는 해요. 끄면은 확실히 내부가 좀 어둡다라는 느낌인데 켰을 때가 훨씬 보기가 좋죠. 호로브 아머에 다 넣었고 배터리도 다 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크 1. 빰. 분위기 난다. 분위기 산다. 좋다. 다음은 마크 2입니다. 마크 2는 진짜 은색이 진짜 이쁘긴 하네. 이렇게 보니까 넣어놓고 보니까 더 이쁘네요. 조명을 켰을 때 분위기 있고요. 좋네요. 그리고 마크 3. 든든하다. 듬직하네. 좋고요. LED 켰을 때 분위기 있고요. 그리고 마크 4. LED 온. 짠. 좋다. 다음은 마크 5. 짠. 그나저나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약간 아이언맨 3에서 이 호로브 아머 터지는 거 생각나는데 막 순서대로 막 펑펑펑 터졌잖아요? 그거 생각나네 갑자기. 아무튼 마크 6. 이쪽도 LED 온. 짠. 다 켰을 때가 진짜 이쁘겠다 이거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마크 7. 짠. 자 그러면은 한꺼번에 연결하고 보도록 하죠. 와우. 오. 약간 앵글을 이렇게 잡으니까 거실에서 전시되어 있는 그 슈트들 보는 느낌? LED도 켜보죠. 와우, 분위기 봐. 와, 지금 여러분은 토니 스타크의 집에 와 계십니다. 마크 1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 약간 거실에서 한눈에 보는 이런 느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분위기 있지 않나요? 마크 7까지. 근데 진짜 분위기 좋다. 와우. 주마우 땡겨가지고 딱 이렇게. 야. 근데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그냥 길게 나열해 놓으면은 공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포장되어 있던 대로 2층 구조로 해도 꽤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원하는 포지션으로 전시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GD토이즈의 다양한 아이언맨과 워머신과 스파이더맨들 한번 싹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품별로 정말 특색 있는 상품들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히나 뭐 마크 50 2.0이라든가 저 마크 4 겐트리 같은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펀샵에서 연말맞이로 특가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혹시 오늘 영상 보다가 나 이거 꽤 마음에 든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쉐.